안녕하세요, 서시연입니다. 슈퍼개미가 되고 싶으신 분들, 여의도 주식원정대를 주목하세요. 오늘도 핫한 키워드 들고 와봤습니다. 탄소 중립. 세계적 경영 트렌드 ESG와 맞물려서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 노력은 필수가 됐는데요.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선언을 해서 탄소 중립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에 발맞춰 여러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5월 30일부터 이틀간 한국 주재로 처음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 탄소 중립 가속화를 선언하기도 했죠. 이에 국내 탄소 중립 관련 업체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탄소 중립 관련된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걸 세분화해서 5가지 종목 아니고요, 섹터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해외 원전 시장 협력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소형 모듈 원전 및 노후 원전 해체 분야 진출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죠. 특히 이 소형 모듈 원전은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 방법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주들이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 중립하면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탄소 배출권은 말 그대로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입니다. 세 번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겠죠. 이에 자동차 업계에선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아예 제로로까지 만들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일단 내연기관차에 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제안해봅니다. 네 번째네요. 코로나로 인해 의료 폐기물은 물론이고 택배나 배달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폐기물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육지에도 처리 못한 폐기물들이 넘쳐나는데요. 폐기물을 애초에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지만 매년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탄소 중립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소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대체 에너지인데요. 현재 수소차와 수소 드론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계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들이 발전해 일상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소에너지 섹터를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탄소 중립 관련 섹터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차영주 소장님을 만나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주식원정대 나침반 같은 분이죠. 오늘도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워드를 탄소 중립으로 한번 골라왔어요. 앞서 제가 탑5에서 5가지 섹터를 골라드렸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탄소 중립이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계속 이제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렇죠. 우리 탄소를 감축하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이다. 핫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 여기서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지구촌 살리기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그러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단순하게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간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그러한 명제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기후 협약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파리에서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파리에서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었고 이런 기후 협약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2025년까지 탄소를 강제적으로 줄이자. 이건 반강제적인 조항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화석 연료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탄소를 줄여야 되면 탈탄소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럽이 가장 빨리 나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석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쵸. 황사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 탄소 중립을 맞추기 위한 일환이었다. 아,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탈퇴를 했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가입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이 그냥 탄소 중립 하나의 이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 전 세계 나라 그리고 기업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렇다면 투자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죠.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오면 이게 단순한 테마냐 아니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이슈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원전주를 한번 예. 이야기해 볼까요?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랑 미국이 이제 해외 원전을 뭐 수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가지고 네. 관련주들이 엄청 관심을 받았잖아요. 예.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원전이라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아니면 오히려 친환경에 역행하는 것이다. 원전이라는 네. 것이 이제 뭐 해체라든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논쟁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근데 분명 원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테마는 될 수는 있죠. 네. 근데 원전 관련주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요? 그냥 투자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종목을 제가 네. 현대건설, 네. 두산중공업, 네. 한전기술, BHI 이렇게 꼽아봤긴 했는데 네. 이 기업들의 특징은 뭐죠? 원전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그 대장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뽑아왔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뽑지 마시고 네. 그렇게 뽑으면 이게 과연 뭐 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게 공부지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는 이거는 조금 노력을 안 했다. 지금 뽑아오신 종목들을 보니까 직접 이제 원전을 짓거나 원전의 유지 보수를 하거나 원전하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뽑아오셨어요. 네. 그렇게 뽑아오셨는데 지금 현재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네. 우리 원전을 합시다. 원전 사업을 같이 합시다. 여기까지는 합의를 보셨잖아요. 네. 근데 선소연 아나운서와 제가 만나서 자 우리 방송을 합시다.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뭐 주식 방송을 할지 뭐 종목 방송을 할지 구체적인 게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서 원전을 하자. 그래 그 다음에 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예.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예. 언급이 나왔어요. 예. 개발하고 있는 쪽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관련주로 한번 꼽아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어디가 누가 개발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뭐 벤처 하시는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네. 벤처하는 친구들이 좋은 물건을 개발했다라고 친구들한테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팔린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건 없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내 제품이 제일 좋다. 내 제품이 제일 우월하다. 다른 제품과 특성이 있다. 근데 나한테는 가슴에 다가오지 않거든. 네. 우리가 좀 더 지금 서둘러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켜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후자 쪽에 속한다. 모든 주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메모하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오릅니다. 하나는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네. 지금 원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원전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다 오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다시 사그라듭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올라간다. 실질적 수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투자할 때는 1번에 투자해야 된다, 2번에 투자해야 된다, 2번이에요. 2번. 1번에 올라갈 때는 이거는 테마주 성격이 강하고요. 2번으로 올라갈 때가 진짜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올라간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를 얘기할 때는 이제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네. 우리가 여태껏 맥락을 얘기했던 관심을 가지실 때 이러한 관련주들을 메모해 놓고 그 흐름들을 체크하신 후에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저걸 빨리 잡아서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감이 잘 익은 정말 똘똘한 감 밑에 가서 입을 벌리셔야 돼요. 지금은 이 감나무에서 감이 열려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나는 좀 뒤에서 뒷짐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놈 입에는 벌레도 떨어지고 어떤 놈 입에는 먼지만 들어가고 어떤 운 좋은 사람들은 제대로 감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쵸.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좋은 포인트가 된다. 네, 다음으로는 재활용 관련 폐기물 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재활용 관련 섹터들을 꼽아봤습니다. 글로벌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가 연평균 1.5%씩 계속 성장을 해서 2027년에는 2조 3,4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님비 현상이라고 하세요?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근데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선소연 아나운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생긴다. 찬성하시겠어요? 저는 반대해요. 저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땅 이게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꽉 차기 시작하니까 1.5%씩 증가한다라는 것은 저도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폐기물들이 들어와요. 그거 정말 좀 죄짓는 느낌 뭐 이런 거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버리지만 어떻게든 누군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처리해야 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태워버릴 수도 없고 땅에 묻자니 플라스틱 같은 경우 100년 넘게 간다면서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좋은 포인트가 되죠.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이미 허가받은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용어로 경제적 해자. 이거 저번에 말씀해 이게 주셨던 있어요? 거다. 예,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처리해야 될 곳이 일정한 지금 이제 허가받은 곳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보면 고물상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물상. 네. 고물상들 같은 데 보면 조그만 땅에 고물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요.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럼 기존의 고물상은 비교 우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게 경제적 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으면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오른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폐기물 업체는 더 이상 폐기물을 내가 신설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폐기물 처리 사업이 새로운 사업자가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군이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세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섹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탄소 배출권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예. 그게 뭐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기간을 나눠가지고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2021년부터 3기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더 많은 퍼센트의 부분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래서 앞으로 탄소 배출권 구매가 더 늘어나고 가격도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탄소 배출권을 파는 회사가 있고 탄소 배출권을 사는 회사가 있죠. 네. 탄소 배출권을 파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팔죠. 네. 하지만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그 철강 회사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을 사야죠. 네. 오히려 이제 그쵸. 탄소를 배출하니까 뭐 항공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야죠. 이런데 이게 영업과 본질적인 내용이냐,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이냐라는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업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본질이고 네. 그 외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본질적이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삼아야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게 좋다. 아니면 1번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게 좋다. 2번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좋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그렇죠. 장기적으로 좋은 우리가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기업이 이익을 무조건 많이 남기면 좋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만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봐야 돼요.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좀 헷갈리죠 지금? 네. 우리가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영업을 통해서 나는 이익이 좋으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기 순이익을 내는 게 좋으냐 네. 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 탄소 배출권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있다. 네. 하지만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가 좋다 나쁘다?
조금 나쁘다. 음.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탄소 중립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 산업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글로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